2019년 4월 26일 스텔라루멘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랜만에 영상을 기록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을 보니까 그때가 4월 23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3일 전인데 3일 전인데 이때가 가격이 130원이었습니다. 130원이었는데 현재 가격이 117원입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선을 깨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쓰리봉이 나면서 50선을 깨고 내려가서 가격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가격이 주중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3일 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보조지표를 한번 보면 지금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밴드 선을 넓혀가면서 밑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밴드 밖에서 온전하게 이제 밴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밴드 밖에서 계속 이렇게 밴드를 넓혀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하락 추세가 볼린저 밴드상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밴드가 넓어지는 건 변동성이 커지는데 그만큼 하락의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때와 같이 이때는 밴드가 이제 위로 넓어졌는데 지금은 아래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고, 볼린저 밴드는 이 정도 보고, 지금 파라볼릭 사르의 점들이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추세로 가격 위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파라볼릭 사르를 보면은 이 점들이 과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12일, 그리고 이제 점의 위치가 바뀌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12일, 11일, 10일. 이렇게 하루가 점점 이제 그 간격이 짧아지다가 10일, 9일, 이게 이전 영상에서 한번 또 이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2, 11, 19 줄어들다가 8일 정도에서 끝나고 조정을 주고 끝났으면 좋은데, 지금 보면은 8일을 넘기고 나서부터 쭉 이 하락 추세선을, 사실은 이제 이 상승 추세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어야 좋은 흐름이 더 나왔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 파라볼릭 사르의 기간 패턴을 깨면서 하락 추세가 이렇게 균형이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승과 하락 패턴의 균형이 좀 깨졌다라고 볼 수 있고, 하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파라볼릭 사르의 이게 추세 지표인데, 이 추세가 언제 다시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점의 가격이 이 점까지 올라갔을 때 다시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가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릭 사르도 이 정도 보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한번 보면은 이전 영상에서 그었던 게 이 계속해서 긋고 지금도 유효한 게 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전혀 뚫지 못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뚫는지를 또 지켜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예측 매매랑 확인 매매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예측 매매로 인해서 매수해야 될 포지션들은 지금 다 매수가 됐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124에서 121 그리고 112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 저도 이미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가 됐습니다. 분할 매수가 됐고 이 가격대에서 매수가 됨으로써 전체 투자 포지션의 50%가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남은 50%는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지금 하락 추세가 언제쯤 어떤 조건 하에서 끝이 났다고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이제 보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파라볼릭 사르의 이 지표가 추세가 전환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선들의 지금 일목균형표상의 지지선에 지금 다 와 있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봤던 그 선이 이겁니다. 이 선이 여기 이 평평한 선이 가격이 112원입니다. 112원이어서 제가 분할 매수해서 121 다음엔 112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112를 찍고 지금 반등이 왔습니다. 근데 캔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길이가 짧고 이렇게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거래량이 작아지고, 그리고 이 지금 저점을 지지하게 되면은 눌림목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봉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날은 이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하락 추세선을 깨야 된다. 이 하락 추세선을 깨는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짧은 반등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에 한번 또 닿고 이게 두 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토캐스틱 파동 때문이고, 스토캐스틱 현재 파동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20, 12, 12가 하락을 하고 있고 16.6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6이 일단은 꺾이려면 533에서 지금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점을 깨버렸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으면 16.6도 이렇게 같이 상승에 이제 꺾이면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을 텐데, 이렇게 저점을 낮추면서
533에 대한 쌍봉에 대한 계산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계산한다는 말은 이렇게 지금 3봉이나 아니면 저점을 높이는 쌍봉의 나와줘야 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또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토캐스틱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하는 거는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 전에 112에서 이런 매수 가격대에서 받쳐두는 거는 반등이 이때 예측을 해서 이때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거라고 보고 미리 받쳐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를 이때부터는 불안 매수의 신호탄이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매수를 한 거고 그 다음은 신중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가격이 떨어진다고 사면은 계좌가 녹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시장을 지켜보자. 분명 반등이 올 거다. 근데 이 하락 추세선을 깰지는 모르겠다. 근데 못 깨고 내려가면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래에 추가로 제가 그은 선이 지지선이라고 강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어뒀습니다. 103원인데 지금 이 지지선이 103원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예측 매매를 한다면 이 103원을 받쳐두고 싶고 이때 만약에 반등이 오면은 저는 여기서 한 10% 정도 만약에 내일 여기 반등이 오면은 여기서 10% 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50%가 코인이고 50%가 현금인데 이 50%에서 10% 그러면은 이제 전체 50%의 이 10%를 이 가격에서 털고 떨어지면 여기다가 받쳐줄 겁니다. 이 103원에 매수를 받쳐줄 예정입니다. 이 현금 50%는 확인을 하고 이제 바닥 신호를 확인하고 살 돈이기 때문에 아껴두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오면은 현금을 만든다. 좀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10% 팔아서 만들고 떨어지면 이제 이때 산다. 이제 스토캐스틱은 뭐 이미 여기서부터 3봉을 만들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강한 하락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1662 533이든 533에서부터 저점을 높이는 이 파동을 기다려보자 라고 하고 이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조지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하락 추세선 이 상승 추세선도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이 선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1차 여기서 또 2차 이렇게 지지를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가격대에서 쉽게 뚫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런데 한 번 더 내려올 때는 짧게 다시 시도를 할 때는 깨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선은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거를 걸로 끝나야 되고 이 선에 힘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이 선이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선에 계속 닿게 되면은 그리고 이렇게 짧은 주기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 상승 추세선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봉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내일 이렇게 또 가격이 이 선에 닿는다. 그런데 이 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이 선에 매수를 또 받쳐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깨졌을 때 생각하는 게 이 지지선인 겁니다. 103원. 그럼 이 103원 선은 어디서 나느냐? 지금 그림을 좀 더 크게 보시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을 닿게 되면 이런 모습, 여기서 이런 V자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데칼코마니입니다. 데칼코마니. 거의 대칭으로, 대칭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가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이 선에 닿게 되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200원까지 빠르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확인을 한다는 거죠. 확인을 하고 이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 하락을 할 때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이 두 개만 봐도 지지를 받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 그 다음에 돌파하는 이 전 고점 캔들을 돌파하는 모습.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이때 파동을 보시면은 저점을 높이는 쌍봉, 그리고 크게 16도 쌍바닥,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빠르게 상승을 올리지 않을까,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말 동안도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보시면은 이 시나리오가 좀 나오죠. 이제 시나리오 자체는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깨지고 지지를 받고 이제 횡보해도 좋습니다. 횡보하다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이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버리는 겁니다. 이 돌파를 해버리면 그때 또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저점을 높여주는 움직임이 나올 때,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얘는 한 번에 이렇게 이 움직임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지지선이나 이런 시나리오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0% 코인을 이미 예측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분할 매수 가격대에서 다 지금 매수를 한 상태고, 112원까지는 제가 예측 매매를 통해서 매수를 했고, 112원 아래, 그 아래는 103원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가격대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겠다. 103원보다는 가격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그 확인에 대한 조건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선부터, 그리고 파라볼릭 사르, 그리고 이 지지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저점이 깨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저점이 80원입니다. 80원. 이 80원인데 결국에는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다 손절해야 됩니다. 제가 뭐 기존에 사놓던 금액들을 다 손절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이 하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하락이 이제 하락이 1파일 수 있습니다. 1파라고 계산하고 이게 2파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3파에서 이 저점을 깨버리면은 엘리엇 파동 하락 3파, 아주 강한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저점, 그 전에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지만, 이 80원이 깨질 때는 절대 뭐 따라서
뭐 이렇게 물타기를 50% 이상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런 강력한 지지선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80원까지 일단은 이 전저점이 80원이기 때문에 이 전저점까지 저희가 바라보면서 좀 더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이런 움직임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볼린저 밴드를 켜보면은, 왜 볼린저 밴드를 켰느냐?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커졌을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거고, 그만큼 반등도, 반등에 대한 가격 폭도, 여기서 비율로 따지면 큽니다. 아주 크고, 지금은, 저희가 좀 약간 좀 경계해야 될 거는, 볼린저 밴드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근데, 그만큼 지지를 받고 반등이 갈 때 그 폭도 크다는 거니까 이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본인들이 이 리스크를 꼭 생각을 하고 이 변동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나리오를 크게 봐라.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에 이런 움직임이 오르기만 하는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떨어지면 충분히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능하고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작은 비중을 관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 남은 포지션을 지금 단기적인 전략은 또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이렇게 반등이 단기적으로 오면은 그때 물량을 10% 줄일 거다. 코인 사는 거에 10%를 줄이고 다시 아래에 매수를 봐줘둘 거다.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좀 이렇게 너무 이 시장 때문에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휘둘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이제 이미 비중이 100%인 사람들도 이런 반등이 올 때는 10% 정도는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금은 곧 이런 시장에서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신중하게 이제 어느 하나에 대한 포지션만 사람이 취하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 비중이신 분들은 그냥 보험 들었다 생각을 하고 살짝 반등이 올 때 10%를 파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